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마저 제치며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베르나르 아르노. 그가 한국을 방문하더니 대충격을 받으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랐는지, 아르노가 자신의 딸과 한국에 방문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랑제골 에콜 상트랄 파리 출신의 엔지니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는 1966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레파 과정을 마친 뒤 그랑제골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입학하여 1971년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재벌 2세. 여기서 경영 수업을 받았는데 입사 5년 만에 4천만 프랑의 건설사업부를 매각하고 페리넬이라는 사명으로 변경한 후 부동산 사업에만 집중하며 성과를 내었습니다. 1979년부터는 아버지 후임으로 대표가 되어 미국 진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미국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그는 프랑스로 돌아와 혁신을 일으킵니다. 이 단일한 브랜드를 소유하는 가족 기업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던 유럽의 전통적인 럭셔리계가 처음으로 미국식 경영 기법을 도입한 대기업의 주도하에 수많은 브랜드가 합쳐 그룹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 겁니다. 현재 베르나르 아르노의 이 LVMH가 보유한 브랜드로는 루이비통, 셀린느, 펜디, 겐조, 지방시, 마크 제이콥스, 티파니 앤코, 불가리, 태그 호이어, 크리스찬 디올뿐만 아니라 이 세계 최고의 위스키 브랜드 모ët 샹동, 돈페리뇽, 샤토 디캠, 헤네시 등도 모두 LVMH 그룹의 브랜드입니다. 이 LVMH가 전 세계에서 첫 손에 꼽히는 명품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처럼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마다하지 않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경영 전략에 기인합니다. 이 부친에 이어 건설 사업을 하던 아르노 회장은 1979년 미국 출장을 계기로 명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1984년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던 크리스찬 디올의 모회사 부사그룹을 인수하며 명품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89년 루이비통을 인수하며 탄생한 LVMH 그룹은 1988년 지방시, 1994년 겐조, 1996년에는 로에베와 셀린느, 1997년에는 마크 제이콥스, 2000년 에밀리오 푸치, 2001년 펜디와 도나 카렌을 인수했습니다. 이 주류 부문은 헤네시 꼬냑 인수 후 브라질과 호주,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포도밭을 사들이며 명품 와인 제조에 몰두, 모ët 샹동, 돈페리뇽, 크리그 등을 인수했습니다. LVMH 그룹의 성공 전략은 첫째, 공격적인 인수합병, 둘째, 디자이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셋째, 명품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인류 브랜드 마케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디올을 인수하며 시작된 인수합병은 브랜드를 75개로 늘리며 현재 이르르고 있습니다. 명품의 전통과 역사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인수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아르노 회장의 판단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루이비통컵 요트 대회와 유명 스포츠 스타 마케팅 등을 통한 상류사회 명품 마케팅은 지금도 유효한 성공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명품 대통령이 된 베르나르 아르노의 재산은 213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8조 원에 달합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제치며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르나르 아르노 LVMH 그룹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이 베르나르 아르노 LVMH 그룹 회장이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해 첫날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방한 일정 첫날 오전 11시 반께 롯데백화점 본점, 에비뉴얼 매장과 면세점을 시작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 면세점,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 나아가 MZ세대 핫플로 불리는 디올 성수 팝업 스토어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은수 갤러리아 백화점 대표 등 재계 대표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폭 행보라며 이 베르나르 아르노가 가장 좋아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루이비통, 디올, 펜디, 셀린느, 티파니 앤코, 모ët 샹동, 돈페리뇽 등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LVMH의 수장이 한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직접 챙기고 나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명품 대통령으로 불리는 아르노 회장의 한국 방문에는 최근 급성장한 한국 명품 시장의 이유로 지적됩니다. 아르노 회장의 직전 방한은 2019년 10월이었는데요.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며 보복 심리 등을 원동력 삼아 세계 명품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한국인이 지난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 CNBC 방송에 1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명품 소비가 전년보다 24% 증가한 168억 달러 약 20조 9천억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325달러 약 40만 4천 원으로 중국의 55달러, 미국의 280달러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몽클레르는 한국 내 지난해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티에의 리치먼드 그룹도 지난해 한국 내 매출이 2021년과 2020년보다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이라고 전했고, 프라다는 중국의 지난해 매출이 봉쇄 정책으로 7% 감소했으나 한국에서는 강한 매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이런 한국 내 명품 수요가 구매력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외모를 중시하는 풍조도 명품 수요를 늘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모건 스탠리는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명품 업체들이 유명 인사를 활용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한국의 오픈런 현상에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굳게 닫힌 명품관 셔터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곳곳에는 간이의자와 돗자리도 눈에 띕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명품 매장 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부터 한국에선 매장 문을 열자마자 이 9,500달러, 즉 1,100만원짜리 샤넬 핸드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주요 백화점 앞에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종의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가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한류 열풍. 블룸버그는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50인을 선정했는데 이 중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 등 한류 열풍을 이끈 한국인들을 대거 지목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트렌드를 한국이 만든다는 것인데요. 한국인이 입은 옷을 전 세계인들이 따라 입고 한국인들이 쓰는 화장품을 따라 쓸 뿐만 아니라 음식과 심지어 문화까지 모두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패션 위크를 시작으로 런던, 밀라노를 거쳐 파리까지 한 달간 진행된 4대 패션 위크의 제1열 이 프론트로우를 한류 스타들이 점령하며 전 세계 패션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4대 패션 위크는 그동안 당연히 이 헐리우드 핫스타와 글로벌 유명인사들이 프론트로우를 독점했지만 최근 들어 럭셔리 브랜드들이 앞다퉈 한류 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헐리우드 스타를 능가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팬덤을 자랑하는 K-스타 파워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마케팅 카드로 떠올랐기 때문. 몇 년 전까지 한국의 걸그룹 블랙핑크와 일부 소수의 한정된 스타들만 초청되는 분위기였으나 이 지난해부터 K-스타 셀럽들을 향한 럭셔리 디자이너들의 러브콜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딸 델핀 아르노 크리스찬 디올 CEO의 패션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디올 CEO답게 방한 중 재킷과 스웨터, 가방 등을 전부 디올로 코디했습니다. 해당 재킷은 네이비 색상의 자수, 피코트로 별 장식의 금장 단추가 달린 것이 특징입니다. 뒷면에는 디올의 일러스트를 맡은 이탈리아 작가 피에트로 루포의 별 모티브 자수가 돋보입니다. 양면 울토끼 블렌드 펠트 소재로 제작됐으며 가격은 1,000만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 델핀이 재킷 안에 입은 스웨터 역시 디올 제품입니다. 이 스웨터는 밝은 상아빛을 띠고 있으며 앞면에 큼직한 자카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캐시미어와 울 혼방 소재로 가격은 400만원입니다. 이틀 동안 들고 다닌 검은색 가방은 디올 레이디 디조입니다. 이 제품은 디올 하우스의 비전을 드러내는 브랜드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죠. 앞서 블랙핑크 지수와 김연아 등이 착용해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혼스템,
프로포즈백으로 손꼽히며 가격대는 600만원 선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디올 CEO가 디올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저들의 재산이 200조 원이 넘는데 저 정도면 매우 소박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